가시죠, 어머님들. 네. 오늘 장수식품,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우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도 풀어보고요. 우유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들, 또 우유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만드는 법도 배워보도록 하죠.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주세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문자와 티벗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늘 강조하세요. 우유가 건강에 참 좋다. 특히나 중장년층 어르신들은 우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강조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꼭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우유가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맞아요, 많았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의사들이 우유를 권하는 이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어디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지구상 식품 중 체내 흡수율 최고라고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만 권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 먹는 거 하는 영양학자들도 꼭 권하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요. 칼슘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적인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칼슘의 영양소가 굳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굉장히 제한된 급원 안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마다 가지고 있는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성 식품이 흡수율이 적은데요.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식물성 중에 칼슘의 대표적인 식품이 시금치는 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흡수율이요. 마른 콩과 멸치도 20% 내외이지요. 그런데 우유는 40% 정도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인 성인의 권장량인 600에서 800mg의 칼슘을 섭취하려면 우유를 2잔 정도만 섭취해도 절반가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좋은 것도 좋은데 혹시 뭐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이렇게 기가 반짝 들거든요. 근데 아까 두 잔 얘기했는데 예. 저는 우유가 좋다고 해서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권영찬 씨 우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아니 좋은 거면 더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3잔, 4잔, 5잔. 네. 예, 항상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과유불급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 그렇게 하면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유를 많이 먹는 미국에 왜 그렇게 골다공증이 많은가? 사실은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이 아니고요. 또 우유에 같이 들어있는 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뼈가 다쳤을 경우에 이제 사골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거기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이 별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반대구나.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사실 중요하신 거고 우유를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우유를 드시면서 인이 많이 들어있는 뭐 가공육이라든지 청량음료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시겠고 대신에 우유는 꼭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뭐 우유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당하게 과유불급 기억하셔서 드시면 좋겠고요. 의사분들이 또 식품학자 교수님들이 우유를 권하는 이유 두 번째는 다이어트, 고지혈증 개선을 돕는다. 다이어트도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유 섭취와 대사증 증후군에 관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어요. 한국 성인의 여성이 하루에 2컵 이상의 우유를 섭취하는 경우, 남성이 1컵 이상의 우유를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이 여자는 32%, 남자는 8% 정도 낮춰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복부지방도 같은 결과를 보였고요.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는 하루 2컵의 우유, 남성의 경우는 하루 1컵의 우유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에는요.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마도 그 이유는 우유에 있는 칼슘, 단백질,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우리 몸에 필요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이런 지방의 개선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게 음식을 드실 때 우리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드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맛으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칼로리인데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느냐? 그럼 우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렇게 했더니 우유가 있는 식단이 훨씬 더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더 줄어들더라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우유를 같이 섞어서 드시는 그런 식단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게 되고 단백질 섭취는 더 늘리게 되고 칼슘이라든지 그런 무기질, 그다음 비타민 성분들 더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유 자체가 유지방이라고 하는 포화지방이 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동맥경화성 질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루에 2잔 정도 이내에서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